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백투더퓨처 미래의 지하철 출입구를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다면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편의 백투더퓨처 주인공이시죠. 크리스토퍼 로이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디에 출입구가 만들어진다고? 라고 물었더니 또 다른 주인공이죠.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말을 해야, 어떤 기관이 이야기를 해야 진짜 출입구 방향을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주제죠. 미래 지하철 출입구를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고 정확히 어떠한 기관에서 말을 해야 그것이 정답일지, 어쩌면은 그것만 남들보다 먼저 알더라도 이렇게 하회탈처럼 한바구음을 짓는 날이 시간만 지나면 내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영화 백투더퓨처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1편, 2편, 3편까지 제작이 됐고 1985년부터 90년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재미난 사실은 백투더퓨처에서 나왔던 영상들 중에서 몇몇 아이템들이 오늘날 이슈화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는데, 당시 영화에서 이렇게 나이키 운동화가 언급이 됐었고 신발끈을 손으로 묶지 않아도 자동으로 묶이는 신발이다 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나이키가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똑같이 했고요. 판매 가격은 2,600만 원으로 네이버상에서도 검토가 됩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문이 이렇게 옆쪽으로 열리는 차, 요즘 많이 보죠. 테슬라에서도 따라 만들고 있고요. 영화 당시에 나왔던 이러한 모습들 한 번쯤 기억이 나실 건데, 오늘날 UAM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개발 중에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없었으나 이렇게 3D 홀로그램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 오늘날 이렇게 어린이 극장을 가면은 연출되고 있다. 당시에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오늘날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부동산이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보수가 조금 전에 띄운 요 사진 어딘가 봤더니 강남 1번지 테헤란로가 되겠고요. 항공사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어딜까요? 바로 여의도죠.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자랑하는 그곳, 판교도 마찬가지로 허벌판이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모든 도시를 만들매 있어서 남들보다 먼저 정확하게 그 흐름과 맥, 가장 앞으로 비싸질 부동산을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철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생기면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첫 번째, 보통 역사가 멈추는 주변 반경 500m, 도보 10분 거리는 천지개벽을 하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 엄청난 유동인구가 그 출입구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들어가고요. 세 번째, 기존에 없던 상업시설이 그 일대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로, 낮았던 건물들을 높이 올릴 수 있게 법적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철도가 계획이 되어져 있다 한다면은 그린벨트도 대부분 풀리는 게 현실이에요. 다음 여섯 번째, 지하철을 중심으로 많은 버스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역사를 중심으로 엄청난 교통편들이 집약되기 시작을 한다. 다음 일곱 번째로, 많은 일자리가 그 일대에 생겨나고요. 다음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덟 번째에 한 10년쯤 있다가 해당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쪽 일대의 부동산을 선점한 이들은 그들에 한해서 신흥부자가 태어난다. 대신 조건이 있겠죠. 남들보다 먼저 정확하게 그 일대를 선점한 이에 한해서. 그래서 정보수가 9개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9개 사이트가 모두 한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철도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사이트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판을 짜는 가장 큰 예산을 주무르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에서 몇 년도에 언제 어디에 어떻게 역사를 만들겠다, 큰 흐름 읽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토지 이음이에요. 이것 또한 국토교통부 사이트고요. 토지의 용도, 지목 등을 띄워볼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서 교통편,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어디에 정확히 언제쯤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미래철도 DB입니다. 이거는 국가 사이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보수가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 사이트임에 틀림이 없고요. 과거에 개통됐던 역, 오늘날 개통될 역, 앞으로 개통돼야만 하는 역들 또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죠. 여기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분야별 정보라는 곳을 들어가셔서 도시개발계획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보면은 역사를 어디에 언제쯤 넣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 흐름과 맥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그 지자체마다 시의회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회의록이라는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의하는 모든 내용을 타이핑해서 기록해서 이 홈페이지 상에 등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의원이 도시개발국장 언제 어디에 얼마 예산으로 어떻게 어디에 여기 만들어질 건가 라고 질문을 하면 도시개발국장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죠. 이 모든 내용은 사실 뉴스에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대화록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회의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예요. 조달청 사이트가 되겠고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은 많은 부분 나라장터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조달청에서 어디를 어떻게 공사를 할지에 대한 입찰 공고를 올리게 되어져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작았던 도로를 얼마나 넓게 넓힐지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DI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철도 타당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사이트는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호갱노노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내 집이 얼마나 올랐나 내 집이 얼마나 빠졌나를 보실 게 아니라 과연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많이 몰리고 있나 어느 쪽으로 맥이 흐르고 있나를 보시는 거를 권면을 드려요. 그 중심은 이렇게 빨간 색깔 덩어리가 진하거나 커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오늘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파란 색깔, 하늘 색깔을 가리키는 부분은 인구가 빠지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되겠는데 좀 이름도 어려워요. 어쨌든 총 9개 사이트 추천드렸고 오늘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을 근거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름 치면은 바로 아래 사이트가 뜨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름처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속 하에 만들어진 기관이 되겠고요. 이렇게 언급이 돼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은 환경부 소속 기관에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평가서 원문과 협의 내용 등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 사이트다라고 언급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 합니다. 1960년도부터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2년 7월 22일부터 시작을 했다. 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면은 환경에 미칠 영향에 종합적으로 예측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만한 환경 오염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이게 통과를 못하면은 지하철이고 도시고 나발이 구간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헛소문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찐이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내에서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죠. 9호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수 왜 9호선을 굳이 선택을 했나 말씀드리면 오늘날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비싼 노선임에 틀림이 없어요. 9호선이 없다가 들어간 곳은 대부분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지하철 혼잡도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앉은 상태로 혼잡도 34, 어느 정도 꽉 찼다 하는 느낌이 100 정도로 잡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230이라고 이야기해요. 승차 1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 지하철 구간 베스트 5가 전부 9호선이 해당이 됐더라. 이 자료가 조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16년도긴 하는데 사실 오늘날 타봐도 사람이 엄청 많은 거는 현실이죠. 자, 정보수 땅 따먹기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곧 돈이고 사람 머릿수가 곧 부동산의 가격이더라. 자, 그래서 위성지도로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오죠. 이렇게 서울시를 표기를 해봤어요. 핑크 색깔 테두리가 서울시가 되겠고요. 안에가 서울, 바깥쪽이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고 불리는 서쪽의 중심 맨하탄, 여의도가 자리하고 있고요. 동쪽으로 넘어와 보면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끝판왕, 비가 좀 오는 날 퇴근 시간이 되면은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가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밖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그곳. 강남의 테헤란로가 있고요. 바로 우측에 통파 1번지죠. 롯데타워가 자리한 그곳. 이 세 곳이 바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끝판왕. 엄청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곳. 바로 이곳 일대를 유일하게 관통하는 노선이 9호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마곡에서 출발을 해서 여의도 강남 송파 찍고 여기까지 개통이 되어져 있는 노선이 이렇게 조금 더 연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근거로 지하철 9호선이 어디에 출입구가 만들어질지를 설명드리면 이렇죠. 자, 오늘날 이렇게 보훈병원역까지 9호선이 개통이 됐다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연장을 한다 해요. 이제 삽든 지 1년 조금 안 됐죠. 사실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점, 저기가 철도 공사를 했었어 라고 인지하는 그 시점은 오늘날로부터 약 5년 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는 대부분 땅굴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생태공원역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름은 939 정거장입니다. 9호선 39번째 정거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940 정거장 한영외고역, 941 정거장 고덕역, 942 정거장 샘터공원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개의 역사의 이름은 개통한 1년 전쯤에 대부분 정해지고요. 현재는 가칭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9호선 4단계라고 검색을 하면은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22년 5월 30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출입구 방향이 나와요. 자, 생태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중심으로 동쪽이 요 아랫부분이 되겠고요. 서쪽이 요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공원이 잔뜩 몰려있는 쪽에는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하나 정도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좌측편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 허나 오늘날 보면은 좌측편에 일부 도시가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린벨트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쪽 일대의 토지 주인들을 떼보니까 살벌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정보수 과거에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출입구는 만들어질 것 같고요. 다음 한영 외고역으로 넘어가 보면은 외고 쪽에는 엘리베이터 하나, 출입구 3, 4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바로 앞쪽에 빌라 단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보수 과거에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역사 개통 전에 이곳 일대 천지개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덕역 5호선과 환승되는 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대부분이 5호선 출입구와 공통되어 쓰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샘터공원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다세대 다가구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바로 위쪽에는 강동구의 테크노밸리라고 불리죠. 고덕 비즈밸리가 한참 개발 중인 그곳. 역시나 출입구 하나, 2개 엘리베이터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이거예요. 이미 5호선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 9호선을 굳이 왜 만들까? 여기에 누가 살길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것들을 만드나라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 흰색 선 보이실까요? 요 선을 중심으로 좌측이 강동이고 우측이 하남이에요. 그래서 빅피처를 그려보니 하남 쪽에 그 해답이 있었다. 이미 하남에서는 이쪽 일대에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그 시그널 또한 너무나도 확실하더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보수당 따먹기 강동 하남 남양주 9호선 편, 더불어 독수리 하남 아직 정상 근처도 안 왔다. 이 두 편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남 개발 전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실화 사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큰 별들이죠. 박정희 대통령,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요 세 분의 사건이 되겠는데 당시에 강남 개발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이 요 두 분을 불러다가 이러한 계획을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강남 땅 좀 쓰고 싶은데 자꾸 비만 오면 넘친다. 그래서 댐 좀 건설해 줄 수 있겠냐라고 언급을 했더니 이병철 회장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멋진 기획안도 짜고 그 사업을 따냅니다. 그런데 현대 정주영 회장은 그닥 억울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병철 회장이 그쪽 일대의 댐으로 막아주면 강남 일대의 땅은 엄청난 금싸라기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돈 쏟아 부어서 나는 강남 땅을 선점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현실이 됐어요.
자, 어떤 분이 더 대단하다, 어떤 분이 더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정주영 회장이 쏟아붓던 그 의지를 가진 그곳. 자, 오늘날 이렇게 박혔죠. 테헤란로 코엑스가 있는 그쪽, 현대백화점이 있는 그쪽, 정고수의 땅 따먹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정주영 회장이 한 수도 고수가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남들보다 먼저 정확한 출입구 방향을 아는 방법을 배웠죠. 내 집 일대에 어떠한 역사가 언제쯤 만들어지는지 한 번쯤 실습해보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